한 초등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합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농협 홈페이지에 공약을 홍보할 수 있지만 농협이 이런 내용을 알리지 않아 공약을 올린 후보가 거의 없습니다. 이달부터 시행된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여부를 놓고 교육부와 사립유치원 사이에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성이 탄소 섬유를 생산하는 전주 공장을 확장하기로 해 연관 기업의 투자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의심 환자가 계속 늘어나 벌써 30명 가까이 됐습니다. 아직 날씨도 서늘한데 웬 식중독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맘때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소에는 한창 학교 급식 시간인 정오 무렵. 전교생이 교문을 나서 하굣길에 오릅니다. 어제 집단 식중독 의심 환자들이 발생해 오늘도 학교 급식을 중단하고 오전 수업만 했기 때문입니다. 구토설사한 사람들이 더 나와가지고 혹시나 좀 더 전염이 될까 봐. 지금까지 파악된 의심 환자만 모두 28명. 개학일인 지난 4일 3학년 학생 1명이 복통과 구토 증세로 조퇴한 뒤 어제 16명의 집단 환자가 나온 데 이어 오늘도 1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한 반에서 여러 학생들이 조퇴가 좀 많았어요. 그중에 한 학생이 3월 4일 날, 이제 첫날이죠. 첫날 오전에 복통으로 해서 조퇴를 했대요. 전주보건소는 학생들의 가건물과 조리기구, 남은 음식을 수거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뒤쯤에나 나오지만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사계절 어느 때나 발생할 수 있는데 기온이 차가워질 때 더 이렇게 발생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11월부터 4월까지 겨울철에 주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전문의들은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전염력이 강한 만큼 식중독 증세를 보이면 손을 잘 씻고 일주일가량은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오는 13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단위 농협들은 농협 홈페이지를 통해서 후보들의 공약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이 이런 내용을 알리지 않아서 홈페이지에 공약을 올린 후보들이 거의 없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농협 홈페이지입니다. 선거운동 게시판을 클릭했더니 3명의 조합장 후보들이 다양한 선거운동 정보를 올렸습니다. 조회 건수가 4,000건을 넘을 정도로 많은 조합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조합원들이 직접 후보자들을 보지 않고도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공약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클릭수들 보셨죠?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클릭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 같아요. 이번 조합장 선거는 선거 공보물이나 문자 메시지 말고는 후보가 자신을 알릴 기회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농협중앙위는 단위농협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독려하라고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그러나 단위농협 홈페이지마다 단 한 건의 후보 게시물도 없는 조합이 수두룩합니다.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는 활성화해서 조합원님들이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조합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합장 후보들은 사전에 이런 내용을 듣지 못했다며 불만입니다. 조합장 선거는 후보들의 공약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선거운동 게시판을 만들었는데 정작 전주농협을 제외한 다른 농협들은 조합장 선거에 무관심해 선거운동 게시판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반발한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달부터 시행된 국가관리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여부를 놓고 또 다른 갈등이 잠복해 있는데요.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사립유치원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조창현 기자입니다.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입니다. 물품 구입비나 급식비, 체험활동비 등 예산과 관련한 모든 것을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사적 은행 거래를 막고 교육금고로만 결제해야 하고 교육청이 회계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원화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했습니다. 도내에서는 13곳이 대상인데 현재 단 한 곳만 가입했습니다.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7개 유치원은 자발적으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에듀파인을 도입한 유치원은 도내 전체 유치원의 5%가량인데 계약 연기 투쟁이 끝난 이후 사립유치원의 가입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좀 안내를 하면서 천천히 이제 그분들이 이제 좀 감정적인 부분을 들여서 이제 참관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하고 참여하는 걸 지켜봐야죠. 하지만 교육부는 에듀파인 도입에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에듀파인 의무 가입 대상 유치원이 이달 안에 도입 절차를 밟지 않으면 다음 달 1일부터 시정 명령을 내리고 최대 15%까지 정원 감축, 차등 재정 지원 등 행정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의무 가입 대상 유치원들은 대응 방향과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강경했던 도입 반대 분위기는 수그러들었지만 에듀파인을 도입할 경우 부딪힐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못해. 힘들어. 안 돼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가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게 어느 시점쯤 몇 번의 회의를 거쳐야 도달할 목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계약 연기 투쟁은 마무리됐지만 에듀파인 도입 여부를 놓고 다음 달부터 사립유치원에 각종 불이익이 주어질 경우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정부가 단행한 7개 부처 개각에서 최종호 전 전북 정무부지사가 국토부 장관에 발탁되고 4선의 진영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에 지명됐습니다. 익산 출신인 최종호 내정자는 부지사를 지내 지역과 새만금에 대한 이해가 깊고 친정인 국토부에서도 주요 보직을 거친 만큼 향후 신공항과 도내 SOC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창 출신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 때 보건복지부에 이어 두 번째로 장관에 임명되는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퇴진하는 대신 최종호 진영 장관 내정자가 나오면서 전북 출신 장 차관급 인사는 13명으로 1명 더 늘게 됐습니다. 효성이 탄소 섬유 생산량을 2배로 늘리기 위해서 전주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기대에 미치지 못해온 연관기업 유치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5월 가동을 시작한 효성 전주 공장입니다. 국내 최초로 개발한 신소재인 텐섬이라는 탄소섬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볍고 강도가 높아 천연가스 버스의 연료통 등 다양한 분야의 소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효성이 이를 지금의 2배인 4,000톤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 공장 옆 18만 제곱미터에 내년까지 추가로 공장을 짓기로 전라북도 전주시와 협약했습니다. 공장 확장으로 생길 일자리는 40명가량입니다. 효성은 수소차의 핵심 부품인 연료통 소재 등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증설 투자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수소 탱크, 수소차 이런 부분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저희들이 자동차의 그 소재라든지 그런 부분도 경량화를 통해서 연비를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탄소섬유 생산 등 탄소산업을 선점했지만 기업의 집적화 등 파급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이번 증설 투자를 계기로 연관기업 유치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상용차 중심의 자동차의 부품 산업들 또 기계 산업 쪽의 부품 또는 소재 연관 산업들 또 새만금을 중심으로 열어지고 있는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서 전기차, 수소차 시대를 열어가는 정말 마중물이.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 착공도 앞둔 가운데 효성의 증설 투자가 기업 집적화에 힘을 실어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권대상입니다. 전북의 무허가 축사 4곳 가운데 한 곳이 적법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무허가 축사 4,413곳이 올해 9월까지 적법화를 완료하겠다며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전체의 25.5%인 1,125곳이 지금까지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모든 축사가 기한 안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시, 군 그리고 축협과 함께 적법화를 지원하고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지만 전라북도는 남북 교류 사업을 차분히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남북 교류가 재개되면 전북이 선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6개 선도 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전라북도 의회, 시군과의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10월 태권도 교류와 북한 산림보건, 낙농단지 조성 등 6가지를 남북교류 우선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오염 토양 반입 정화시설과 관련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가 컸는데요. 환경부가 최근 관련 조항을 직접 바꿀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법의 맹점을 결국 인정한 건데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이용호 국회의원이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반년째 계류 중입니다. 하위 법령인 환경부 지침을 고쳐 상위법인 토양환경보전법에 못 박는 겁니다. 최근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토양정화시설 소재지 관할시도 지사가 설치 허가권을 갖도록 시행령을 통해 직접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법제처나 자문을 받아봤거든요. 맞게 되면 시행령에서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문제는 이럴 경우 관련 업계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환경부와 업계가 의견을 조율하고 요구 조건을 맞추다 보면 문제가 된 환경부 지침처럼 엉뚱한 조항이 다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 역시 적지 않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용호 의원은 우선 시행령이 제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시행령이 미흡할 경우에 제가 발의한 토양 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환경부 지침이 어느 법에서 바뀌든 임실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회에 제대로 바꾸지 않으면 임실과 같은 사태가 또다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군산해양경찰서가 안개가 잦은 봄철 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오는 5월 말까지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해경은 봄철에는 잦은 안개로 사고 위험이 높은 데다 최근엔 고군산 도로와 동백대교가 개통돼 관광객도 늘고 있다며 사고 다발 해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구역 출입을 통제해 연안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제20회 전북 여성대회가 오늘 전주 경기전에서 열렸습니다. 전북 여성단체 연합회에서 주최한 오늘 행사에서는 지난해 미투 운동을 돌아보며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지난해 극단 대표의 성추행을 고발한 연극 배우 송원 씨가 성평등 디딤돌로, 김제 성희롱 사건을 묵인한 시장 권한대행 이모 씨와 신유용 사건에 책임이 있는 전북체육회와 유도회 등이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날인가요? 국내 최고의 전통 미인을 가리는 남원 춘향 선발대회의 참가자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청 기한은 오는 25일까지이며 1996년부터 2002년 사이에 태어난 고등학교 재학생 이상의 여성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춘향 선발대회 예선은 다음 달 6일부터 7일까지 치러지고 본선은 춘향제 개막일인 5월 8일에 열립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 고압 물줄기를 쏴 조업하는 일명 펌프망 수법으로 조개류를 채취한 혐의로 61살 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어제 오전 9시 40분쯤 부안군 진서면 작당항 앞 수심 30cm가량의 자신의 양식장에서 펌프망을 이용해 새꼬막 등 조개류 150kg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완주경찰서는 외국인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39살 양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9시 45분쯤 완주군 이서면의 자신의 집에서 몽골 국적의 20대 여자친구 B 씨가 새벽까지 술을 마시면서 놀았다는 이유로 뺨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술값 시비를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72살 박모 씨와 59살 전모 씨 등 2명을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전주시 인후동의 한 술집에서 주인과 술값 계산을 놓고 실랑이를 하다 이를 말리는 경찰관 2명의 배와 어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미세먼지가 거친 가운데 주말인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남원이 영하 4도, 진안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영상 15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 휴일인 모레는 새벽부터 밤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